밤을 낮으로 바꾼 전구,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킨 페니실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발명품들이 있기 전과 후로 세계의 역사가 나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도 세계를 놀라게 한 최초의 발명품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백 년 전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부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아이템까지. 오늘은 이 놀라운 발명과 거기에 담긴 의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한국의 커피 믹스는 자연스럽게 생긴 음식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산업적 발명입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은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사무실은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죠. 사람들에게는 커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에 문제가 있었어요. 원두커피는 시간이 걸렸고 인스턴트 커피는 맛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서식품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도 같은 맛이 나는 커피를 만들 수 없을까? 그 결과 1976년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탄생합니다. 커피, 설탕, 프림. 이 비율을 수없이 실험했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커피 믹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문화, 회의문화, 휴식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커피 믹스를 마시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지금 제 집에는 커피 믹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댁 그리고 시댁에 가면 항상 커피 믹스가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카페라떼를 가장 선호하지만 제 부모님 세대 분들은 여전히 커피 믹스를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커피 믹스는 어르신들의 커피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 커피 믹스가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의 기념품 목록에 커피 믹스가 있을 정도니까요. 한국인 입장에서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1999년 한국에는 싸이월드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지금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였죠. 사진과 글을 통해 나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싸이월드에 가입하면 나만의 미니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마치 내 방을 꾸미듯이 소품 아이템을 사서 배치하고 배경음악을 깔았어요. 또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로 팔로우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싸이월드 안에서 친구가 된 관계를 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촌은 원래 나와 엄마 혹은 나와 아빠의 관계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싸이월드에서 일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였죠. 심지어 내가 올린 사진이나 글을 일촌에게만 공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온통 미니홈피 세상이었습니다. 그 방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촌들과 방명록을 남기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미니홈피를 구경하며 설렜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를 몰래 훔쳐보면서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싸이월드를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결정적인 씨앗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온라인 가상 공간과 아바타를 만들고 그곳에서 각별한 인간관계를 맺는 경험을 했습니다. 온라인의 세계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1377년 고려 흥덕사. 이곳에서 한 권의 책이 인쇄됩니다. 바로 불교 수행서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직지라고도 불리는 이 책의 가치는 사실 내용보다 제작 방식과 시기에 있는데요.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선 1377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점입니다. 직지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이 인쇄술 혁명의 선구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발명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책을 읽는 사회 계층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기술은 있었지만 시대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지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한국 사회는 아주 일찍부터 지식은 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지혜를 나누고 더 오랜 시간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 한국인의 열망은 약 7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유산이 프랑스에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세상이 그것을 신의 분노나 운명으로 여길 때 한국인은 마당에 원통형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량계, 치국이입니다. 1441년 세종대왕 시대, 조선은 세계 최초의 강우 측정 기구를 만듭니다. 발명자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입니다. 그 계기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망하고 비가 적으면 수확이 줄었습니다. 수확이 줄면 세금도 줄고 백성들도 굶주리게 됩니다. 하지만 비의 양에 대한 보고는 항상 감에 의존해야 했죠. 신하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조금 왔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 정도의 대답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렸는가? 치국이의 발명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치국이는 빗물을 재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온 뒤에
쭈구기 속에 고인 빗물의 깊이를 재었습니다. 이렇게 규격화된 우량계를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비를 관측한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였습니다. 츠구기는 144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널리 전해졌습니다. 지역별 강수량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농사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대단한 발명이었습니다. 또 조선시대 초부터 자연을 신의 영역이 아니라 관측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글자이지만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아주 보기 드문 발명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 세종대왕입니다. 당시 조선의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배우기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글로 적지 못한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한글은 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입 모양, 혀의 위치, 발음의 원리.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닮았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즉, 한글은 자연과 인간을 함께 담은 문자입니다. 이건 감각이 아니라 설계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늘고 생각이 쌓이고 문화가 확장되었습니다. 한글은 지식을 민주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높은 문해율을 가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로 세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AI, 음성인식, 언어 처리 분야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훌륭한 유산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도구이며 미래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 모든 발명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쉽게, 더 정확하게, 더 편하게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발명품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발명은 대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지금도 한국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멋진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와 심화 학습 가이드 PDF 파일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